옛날 옛적에 하이디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부모를 잃은 하이디는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는 하이디를 산속 할아버지 댁에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알프스의 작은 오두막에 사는 성미가 못된 할아버지였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 것이었죠. 이모는 할아버지에게 다른 도시에서 일을 구했다고 말하고는 그곳에 하이디를 맡겨두고 도시로 떠나갔죠. 사람들과 왕래 없이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사실 손녀가 함께 살게 되어 무척 기뻤지만 그는 하이디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다락에 아늑한 침대를 준비해 주었어요. 하이디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산에서의 행복한 시간도 시작되었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커다란 개 조세프를 소개받았어요. 하이디는 조세프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언덕을 오르던 그녀는 목초지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양치기 소년 피터를 보았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응, 얼마 전에 왔어. 이제부터 할아버지랑 살려고. 다음 날 피터는 하이디와 목초지에 있는 양들을 방목하러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함께 산을 올랐지요. 하이디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그녀는 피터에게 방목하는 방법을 배웠죠. 할아버지는 오래지 않아 하이디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하이디는 하루 종일 풀밭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어요. 소녀는 무척 행복해했지만 할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하이디는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나무 오븐에서 빵을 굽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빵을 구워 피터의 할머니께도 드리곤 했지요. 대신 피터의 할머니는 신선한 염소의 젖을 주었어요. 어느 날 여름이 가고 곧 겨울이었어요. 피터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자 하이디는 혼자 남아서 무척 지루해했지요. 너무 어렸던 하이디는 피터와 함께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어느 날 이모가 하이디를 도시로 데려가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집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시킬 예정이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속상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도시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것이 하이디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하이디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이디를 설득했어요. 이모와 하이디는 기차를 타고 오래 달린 끝에 큰 집에 도착했죠. 우와, 집이 엄청 커요.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이디는 그 집의 어린 소녀 클라라를 만났어요. 클라라는 어릴 때의 사고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이모는 사실 클라라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이디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잘 어울렸고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도시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하이디는 귀여운 실수로 클라라를 웃게 만들곤 했어요. 클라라의 할머니는 매우 거칠고 까칠한 분이셨어요. 일어나야지. 공부할 시간이란다. 너는 아주 많이 배워야 돼. 클라라의 할머니는 앉고 일어서는 방법부터 식탁 위에서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이디는 이제 도시 소녀처럼 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옷들이 편하지 않았어요. 클라라도 하이디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왔어요. 하이디는 클라라와 있는 것이 아주 좋았지만 그녀는 산과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답니다. 하이디는 슬퍼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 점점 커져갔어요.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하이디가 슬퍼하는 것을 알았지요. 얼마 뒤 그들은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어떤 경우라도 행복을 빌어줘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하이디가 떠나려 하자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이디는 산에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피터의 집에도 들렀지요. 그리고 클라라가 보낸 빵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는 남겨두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할아버지를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들은 다시 행복해졌지요. 얼마 뒤 하이디는 클라라가 곧 온다는 편지를 받았고 너무나 기뻐 산을 뛰어다녔어요. 알프스에 온 클라라는 피터가 마음에 들었지만 피터는 약간 망설였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도시로 다시 가버릴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클라라, 피터, 그리고 하이디는 언덕 위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신선한 산 공기와 자연의 음식이 클라라에게는 아주 좋았죠. 하지만 피터는 클라라와의 우정 때문에 하이디를 질투하게 되었어요. 피터는 클라라를 휠체어에 옮기는 것도 휠체어를 미는 것도 즐겁지 않았지요. 어느 날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어요. 피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휠체어가 없지만 신선한 산 공기를 마시며 클라라는 훨씬 힘이 세져갔어요. 또 하이디의 도움 없이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 뒤 그녀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 우와, 하이디, 다 내 덕분이야.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셨고 클라라가 걷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하이디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피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척 미안해했지요. 그래서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말했어요. 모두에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게. 네가 한 일이 나빴지만 우린 클라라가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 그들은 모두 행복해서 웃었어요. 클라라와 그의 가족들은 내년 여름에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장난감을 만드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그가 만든 장난감들을 팔곤 하였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지금껏 아이가 없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는데 숲속에서 새로운 장난감에 쓸 적당한 통나무를 발견하였어요. 오, 내가 찾던 바로 그 통나무로군. 이걸로 예쁜 인형을 만들어야겠어.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통나무를 등에 이고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서 그 통나무를 조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나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너무 당황했지만 곧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 내가 너무 늙어버린 게야. 환청을 듣다니 말이야. 제페토 할아버지는 계속 일하였지요. 처음에는 인형의 머리가 만들어지더니 뒤이어 팔과 다리까지 만들어졌어요. 마침내 인형이 탄생했답니다. 그는 인형을 의자에 앉히고 깨끗하게 정리했지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하여 둘러보았지만 나무 인형 외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던 일을 이어서 마저 했지요. 잠시 후 그 인형은 의자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제페토 할아버지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우, 세상에. 인형이 살아있다니. 물론 진짜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웃고 이야기하고 사람처럼 놀기도 했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인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 이름은 피노키오. 넌 나의 아이란다.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피노키오는 곧 학교 갈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에게는 피노키오에게 문구를 사줄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코트를 팔아서 받은 돈을 피노키오에게 주었어요. 피노키오는 그 돈을 가지고 기뻐하며 학교로 가고 있었지요. 모든 가게와 시장을 둘러보고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그는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갔지요. 피노키오는 키가 무척 작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보려고 사람들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크고 알록달록한 텐트가 보였어요. 바로 서커스 텐트였지요. 텐트 앞에 있던 광대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광대가 막아서는 바람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단다. 피노키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가 학교에 가져가라고 준 돈이 떠올랐어요. 돈 있어요. 피노키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광대에게 주었지요. 텐트 안은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는 텐트 가운데 무대 위에서 놀고 있는 인형들을 보았어요. 우와, 저 아이들도 나무로 만들어졌어. 무대로 뛰어 올라간 피노키오는 그 인형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쇼를 보러 온 관객들은 피노키오에게 화가 났지만 인형들의 줄을 잡고 있던 무대 위의 서커스 주인은 살아있는 인형을 보게 되어 무척 기뻤답니다. 줄이 없는 인형이라 떼돈을 벌 수 있겠구만.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쇼가 끝나자마자 서커스의 주인은 피노키오를 잡아 철장에 가두어 버렸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속상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후회하던 피노키오를 지켜보던 한 요정이 피노키오 옆에 나타났어요. 그러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그치만 난 네가 이렇게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알았지? 피노키오는 무척 행복해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난 이제 돈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학교에 갈 수가 있죠? 그 요정이 요술을 부렸더니 신기하게도 피노키오의 손에 돈이 나타났어요. 돈을 낭비하지 마. 어서 서둘러 학교로 가거라. 그 요정은 피노키오를 서커스 텐트 밖으로 꺼내주었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피노키오는 다시 한번 학교로 가고 있었지요.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그때 즐겁게 노래하는 피노키오를 발견한 교활한 여우와 그의 친구 고양이가 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피노키오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어딜 그렇게 즐겁게 가고 있는 거니? 문구점에 들러 물건 좀 사고 학교에 갈 거야. 이런, 그 돈으로는 문구를 살 수가 없어. 내 말을 들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마법의 땅에 심을 거야. 그럼 넌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질 수가 있지. 필요할 때마다 따서 쓰면 돼. 순진한 피노키오는 여우가 한 말을 전부 믿었기 때문에 여우에게 돈을 모두 주었지요. 돈을 가로챈 그 여우와 고양이는 재빨리 사라지고 말았어요. 혼자 남겨진 피노키오에게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왜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거니? 좀 전에 내가 준 돈으로 문구점에 갔었니? 사실 그 요정은 여우에게 돈을 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노키오에게 경고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게 될 거란다. 피노키오는 그 요정의 경고를 듣고도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네, 문구를 샀었는데요. 학교에 두고 왔어요.
피노키오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의 코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 피노키오가 또 거짓말을 하자 그의 코는 점점 더 길어졌어요. 결국 그는 머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지요.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마침내 피노키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요정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피노키오가 이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요정은 그의 코를 다시 되돌려 놓았어요. 사실을 털어놓으니 이제 너를 용서할게. 그 요정은 다시 요술을 부려 여우에게 빼앗긴 돈도 되돌려 주었고 다시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답니다. 피노키오는 돈을 손에 꼭 쥔 채 노래를 부르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를 가둬두었던 그 서커스 주인이 피노키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지 뭐예요. 피노키오가 도망가자 그 서커스 주인은 무척 화가 나 그를 혼내주고 싶어 했어요. 그는 피노키오를 잡아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피노키오는 바다에 빠졌지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지요. 피노키오는 오히려 너무 편안하여 팔다리를 이용해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노키오가 해변가로 헤엄쳐가는 도중에 일이 또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지?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피노키오는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갈 수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지요. 사실 피노키오는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던 것이었어요. 한편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무척 걱정하며 그를 찾아 나섰어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마침내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던져졌던 그 해변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혹시 피노키오를 본 사람이 있는지 어부들에게 물어봤지요. 그런데 마침 한 어부가 피노키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피노키오가 바다에 빠졌다고 얘기해 주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어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가 무척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 어부는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구할 수 있도록 작은 보트를 내주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보트에 올라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그 작은 보트는 더 이상 큰 파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부서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고 또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피노키오를 삼켰던 그 거대한 물고기가 제페토 할아버지도 삼켜버렸지 뭐예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물고기의 목구멍에서 미끄러져 곧바로 뱃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곤 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피노키오, 내 아들아. 결국 너를 찾았구나.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피노키오는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말씀을 어겼어요.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피노키오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본 요정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꺼내 해변가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날 이후 피노키오는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아주 영리한 소년이 되었어요. 매일 학교에 갔고 방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작업장에 계시는 아빠의 일손을 도왔답니다. 그 요정은 이렇게 멋지게 변한 피노키오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밤 피노키오가 자고 있을 때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에게 요술을 부렸어요. 아침이 되자 피노키오는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하였어요. 침대 밖으로 나온 피노키오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처음에 피노키오는 자신의 손을 본 후 그의 몸도 살폈어요. 그는 무척 놀랐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무로 만든 인형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소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저 좀 보세요! 진짜 소년이 된 피노키오를 보자 할아버지는 무척 행복했지요. 세상에 정말 아들을 갖게 되었어. 아빠와 아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피노키오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멋진 코도 다시는 변하지 않았어요.